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생명 공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찍이 본의원이 수차 시정 질의 등을 통해서 서울시라고 해서 모든 인프라가 전부 완벽하게 구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포함해서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설파해 왔습니다. 서울시 내에도 교통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시설 등 기반 시설이 낙후되거나 혹은 아예 없어서 부족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과밀화된 서울시를 현재 살펴보면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그 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지역 및 이제 구도심 지역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남는 공간이 없어서 그저 꿈만 꾸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는 구상하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공간 확보에 대한 큰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 6월 3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선도사업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를 토대로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그 취지 혹은 전략 간단히 한번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이제 철도가 건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지만 지상철도로 인해서 지역을 단절하고 소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고 서울시에서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지난해 이제 도시철도에 관한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에 대한 선도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지난 10월 서울시 철도에 대한 지하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2월 19일이었던 걸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대전 그리고 이제 안산 지역이 이제 먼저 선도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이제 보고 우선 추진하기로 이제 밝혔는데요. 이 세 구간을 이제 본연이 살펴본 결과 이제 부산진 그러니까 부산역 조차장 부지를 이제 부산 신항 등으로 이전을 하고 경부선 선로 이제 2.8km를 지하화하는 계획이 확인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조차장을 이제 외곽으로 옮긴 상태에서 이 구간 경부선 선로 마찬가지로 한 2.4km를 이제 지하화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은 그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km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 제안한 그 제안서를 이제 검토한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 구간 그리고 경원선 구간으로 해서 동서로 갈라서 경부선 약 34.7km 그리고 경원선은 약 32.9km로 이게 선정된 사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뭉태기로 좀 접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국토부가 원했던 게 선도 사업인 만큼 시범적으로다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뭉탱이로 좀 집어넣어서 오히려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냐라는 건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토부에서 작년에 했었던 건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절차를 했었던 것들이고요. 지난 2월에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가 이제 뭐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서 우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작은 지역들입니다. 좁은 지역들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철도를 지하화한다라기보다도 일부 조차장을 데크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선도 사업이 아닌 우선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국토부에서 작년 말 발표했던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일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이제
이제 받다 보니 국토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3자가 좀 논의를 통해서 선정하자 하는 차원으로 아직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네네. 금년 하반기까지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업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맞물린 네, 거네요. 지역 그 발표한 이름도 네네.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 일부 철도 데크화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 때문에 많이 네. 오해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네.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 경원선 등 이제 지하화 선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선도 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부산역, 대전역 그리고 안산 같은 조차장 같은 경우는 선도 사업이 아니라 우선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대변인실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홍보기획관과 협조해서 언론을 어떻게 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좀 전달하거나 협조한 적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 예. 서울시도 이제 하나의 각 지자체의 일원으로서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때 사선 이름 명칭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선도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뭐 시위에서 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예. 아마 언론에 표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랑 상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오보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 입소문이 돌거든요. 오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른 뭔가 것들인데 오인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이제 입소문을 퍼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문제가 좀 됐다라고 저도 지적을 한번 드리고 네.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게 여담이지만은 제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거의 제가 전화기로 못 쓸 정도로 문자가 많이 와서 한 명 한 명 예. 답변하는 많이 좀 힘들었던 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홍보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국토부에다 이제 경부선 등 그 노선을 이제 5월 30일 날 이제 제출을 했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29일 날 제출한 걸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새로 집어넣은 거죠. 원래 이제 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이제 네, 말에. 요청을 해서 작년 말쯤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연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제출했던 것 지역별로 좀 추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부에서 이제 요청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몇 개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 대상지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 인천, 경기 국토부가 현재 선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있는 예.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혹시 추가하거나 변동된 사항은 뭐 그럼 저희는 없으신 뭐 거죠?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네. 거의 모든 구간들을 다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가급적 많은 지역들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으로 이제 출범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제 입장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향점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제 선도 사업 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이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서울시도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호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철도 지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2019년도에 기재부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나 네. 비수도권과 또 수도권을 이제 거론을 했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비수도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전략이라든가 혹은 입장이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저희가
그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서는 뭐 저 이제 살펴봤더니 과거에는 거의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이 됐었고 저 예. 지방에서는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상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하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낮고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동안은 실현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지역도 좀 균형 발전하자는 차원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공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요 서울시의 대상 선도 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예. 크게 경부선 라인 쪽과 경원선 라인 쪽 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할 때도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뭐 엄청난 거의 모든 구간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스럽지 않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시로서는 규모가 크죠, 사실. 예, 예. 그런데 어느 한쪽 구간들이 먼저 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지역들이 또 계속 이제 그 실망감을 갖고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서울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에 또 투자하기 위한 목적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다 신청을 한 것이라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추진을 했었고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는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기재부 예탕송조사 2019년도 이제 개정된 것처럼 네. 혹시라도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차별 없이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비수도권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게 마땅하다고 또 이게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하고 냈고 전국에서도 이제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라고 이제 여쭙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저희 시로서는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뭐 경부선을 중심으로 아마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을 될 것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현재 동향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한 쪽 지역들에 대한 뭐 최대한 많은 지역들이 선도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이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 이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들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지역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 내 또는 경기 인천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본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로 생겨나는 그 인프라 네. 혹은 이제 사업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네, 좀 그래야 더 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시가 들고요. 비율도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많고 또 예. 개발을 했을 때의 그 개발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철도 지하 사업이 이제 토목 사업이 이제 굉장히 이제 특히 우리 서울시가 제출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이라는 그 자료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경부선 구간이 약 32조 4,700억, 네. 그리고 경원선이 24조 4,600억. 그리고 둘이 동시에 하게 되면 56조 9,500억 있는데 이게 뭐 일단 제가 말로 했을 때는 그냥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이 굉장한 투자 사업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뭉탱이로 다 집어넣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대로 이제 추진하는 거는 마땅하나 이게 단계별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 예, 예. 국토부 내지 뭐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논의함에 있어서도 네네. 저러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일부 구간별로 선도사업 중에도 또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연차별로 진행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가능한 예. 범위 내에서 뭐 네. 실현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경부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라인이 몇 개가 이제 나눠질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시민들 간에 또 불필요한 그러진 않겠지만은 네. 혹시라도 감정 싸움이라든가 이제 지역 간의 그 핀피가 네.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내 이제 교통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제 기초적인 논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기도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기도 하고요. 2019년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수도권이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음을 수도 없이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진행 경과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작년부터 제가 매 본회의마다 이렇게 나오게 해드려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민분들이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간 이제 정리해 주신 거를 보니까 기재부 예타제도 이제 개선 진행이 돼서 이제 살펴보니 이제 7월에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제도 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의 그 의사 결정 체계 및 종합 평가 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굉장히 이름이 긴 만큼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 경과가 혹시 전달받은 게 좀 있으실까요? 직접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혹시 확인이 안 되실까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줍니다만 네네.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은 현재 그 과학 기간이 3월까지였는데 네.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결과가 나와도 공개하지 않고 대비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분들께 공개는 안 되는 걸로 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3월까지였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연장된 이유는 혹시 전달 받으신 게 있나요? 특별히 이유나 이런 또 아직까지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깜깜이니까 참 걱정이 참 되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 영향평가 영용학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이제 서울시의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깜깜이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서울시 의견을 꼭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결과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리라고 믿고요. 저희가 더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근데 깜깜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서울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KDI나 기재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알려주고 일을 하나요?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해서입니다. 이게. 아시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공개적이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과는 잘 안 알려주고 약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 같아요. 제가 응답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잘 헤아려 주십사 하면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보고를 한번 이제 보니까 이제 5월부터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내 이제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랑 같이 연구원들이 협동해서 예비타성 제도 개선 용역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경과가 되었죠? 현재 저희가 이제 5월에 새로 올해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로 선정을 하고 또한 저희가 1차로 경기, 인천 지자체하고 또 그 산하 3개 연구기관이 5월 24일 모여서 향후 연구 방향이나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해되도록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협의체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도하는 게 혹시 서울시인가요? 어쨌든 저희가 연구용을 저희가 발주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경기 인천도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같은 또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서울 시내에서는 확실히 불거진 거는 맞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과연 이제 수도권 전부 공론화가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경제성 항목 정책성 평가에 대해서 한마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간 보고를 들으면서 얼핏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우리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니 뭐 물론 이제 뭐 강북 횡단선은 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만 뭔가 이게 철도 노선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무조건 핀피가 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만들어라. 근데 제가 일단 이제 교통실하고도 얘기 나온 게 있어서 어디라고는 얘기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양보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확실하게 지나가면은 그만큼의 대중교통을 우린 포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을 안 가는 쪽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우리 대수를 줄여도 좋다라고 하는 시민분들이 이제 서명이라가 동의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정책성 평가에도 넣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균형 맞춤이라고 이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혹은 전달받은 바가 있으실까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통실에서. 예. 그럼 이 부분도 그 기존에 작년에 넣었을 정책성 평가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어쨌든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예. 건의한 걸로 알고 추가로 있습니다. 넣어서 그러니까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 뭐 경전철도 다니고 이러면 솔직히 말씀 제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약속하는 것도 다 괜찮고 의원이 뭐 보도자료를 남기는 것도 설득이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정책성 평가에 확실히 넣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예.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이제 지난 5월 1일부터 이제 김민석 제1차관이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금 이제 한 3주차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총리 직무대행을 통해서 이제 재청이라는 임명 우회로를 안 하고 그 총리 임명 이후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사표도 수리를 안 해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포용의 자세가 얼핏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기재부 장관이 바뀌면 또 기조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온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과연 여기서 이런 말씀 제안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무대행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이번 안에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을 모시기 전에 지금 기조대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좀 과한 표현일까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요. 아마 새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애타제도 개선이나 좀 이해해 줄 거라.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새 내각 구성 상관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새로운 이제 정부도 출범했고 이제 만약에 다음에 오실 장관께서도 우리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번에 끝낼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이번에 민선 8기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러니까 TNR 사업이라고 해서 일찍이 서울시에서도 운영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의 범람을 막고 이제 개체수 조절, 공존이라는 화합의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적인 말씀을 논의드리고자 정원도시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그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고양이들의 특징상 그 특정 군집에 이제 뭉탱이로 있는 그 군집의 75%가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효율적인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양이 특성상 자기가 이제 먹이를 찾고 은신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가서 번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근 한 5년간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를 시행한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저희가 이제 14,000마리 정도를 매년 이제 중성화 사업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했고요. 네네. 최근 한 5년 동안 한 62,000마리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전문가님들 얘기대로 75% 이상 군집 이상이 이제 중성화가 네.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누적해서 그 사업들을 해와서 현재 그것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체수의 증가 문제인데요.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최근부터는 이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숫자가. 그래서 그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고양이들 그 군집 상태에 가 보면 새끼 고양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개체수가 느는 추세에 있는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그 좌묘라고 새끼 숫자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달에 2년마다 이 고양이 숫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올해는 예전 2년 전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세계도 약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이제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서울시 길고양이가 한 10만 마리 정도 좀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연간 근데 14,000 정도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길고양이들 이제 중성화 사업한 숫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 언젠가 저희 반드시 여기도 이제 하향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체수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싶은데요. 보통 이 야생동물이 이게 개체수가 사람과는 다르게 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획 제보행법, 뭐 정점조사법, 몫시조사법, 흔적조사법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적 특성과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몫시조사법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이제 저런 조사 방법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야생 상태의 동물 개체 조사 방법론인데요. 네네. 저희한테는 이제 도시적인 특성이 있고 또 고양이 자체가 사람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몫시조사법을 저희가 하고 있고 농림식품부도 이 방법론으로 지금 적용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몫시조사법을 하고서 이제 저 조사원을 파견할 때 그때 이제 고양이과 전공 수의사나 이제 조련사들이 함께 동행하나요? 예, 저희들 뭐 기본적으로 수의사 다 가지는 않고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결국 뭐 눈으로 보고 그 장소 서식지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숫자를 세고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전체적인 그 평균이랄지 이런 걸 내서 숫자를 정합니다. 이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그 실제 이제 수의사나 전공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나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고양이는 이제 또 야행성 동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집을 지어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우리 낮에 주로 활동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추정치가 많이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 주신 게 이게 일단 시청에서 보도를 발표했으니까 알겠는데 진짜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일단은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완점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 TNR 사업이 한 10년 정도 좀 되었죠?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서울시의 웬만한 군집이나 그러니까 그 아지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현황은 현재 뭐 총괄적인 자료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14개 부에 한 18개소 정도를 기존에 이제 뭐 소위 캣맘이라고 하시는 이제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네네. 수시로 이제 장소 확정된 곳들은 정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하고 그 표본 조사를 근거로 이제 서울시 전체 현황을 저희가 이제 추론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고양이라는 생명체는 그니까 뭐 캣맘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모은 게 아니라면 네. 자기들끼리 이제 군집이를 만들고 하이브를 좀 해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10년 정도의 사업이 있었으면은 지금쯤이면 그 정도 데이터는 쌓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군집에 어디에 이제 되어 있고 어느 군집은 거의 이제 TNR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쇠퇴하고 있고 이제 저출생 고령화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사업이면요,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뭐 보완을 하도록 네, 하고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뭐 포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이 되시나요? 네, 포획하는 분들하고 소통하고요. 무엇보다 이 길고양이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를 되게 돌보고 아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이 항상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의사분들하고 그 포획하고 측정하고 하시는 분들 할 때 꼭 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그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아끼시는 분들도 이제 물론 그분들 의견도 소중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들을 물론 저희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그럼요.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년 기사하신 분들도 운전에 대해서는 대가겠지만 한문철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좀 신뢰성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보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죠?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 여기서 TNR 현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데 2025년 5월 20일 은평구 가련동 저기 실대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물장소 5마리를 포획을 했다? 이렇게 신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해서 포획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포획자분들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캣맘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캣맘 분들도 마찬가지의 저를 의구심을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요지가 있다. 의구심이 든다. 라고 물론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거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이 들은 바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1분 만에 같은 곳에서 2마리를 포획했다. 이건 좀 이 TNR 사업이 10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해당 저기 지역이 은평구하고 서대문 일부 지역인데요. 제가 그래서 저 현장에서 이제 저 포획하는 과정 그것을 이제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저런 상황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고양이를 포획할 때 포획 장소가 있습니다. 포획 장소라는 게 뭐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일 수도 있고 고양이 군집대가 서식화가로 주로 움직이는 그 이동 통로일 수도 있고 한데 여기 포획 틀을 놓습니다. 근데 포획 틀을 한 개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놓습니다. 여러 개를 놨다가 여러 개를 놨다가 이제 가서 포획할 때는 이제 그 포획 틀을 모아 가지고 이동 케이지라는 이제 이동 우리 장소에 이 친구들 넣어서 이제 다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여러 개 포획 틀 안에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잡혀 있다면 뭐 짧은 시간 가져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쪽에 해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보 들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바 이해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확실하게 복귀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이름표나 아니면 이제 거즈로 가린 상태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귀 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고 암컷인데 마찬가지로 복귀한 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름표가 거즈로 가려진 상태, 그리고 귀 커팅 여부가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흰색인데 뭐 깨끗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의구심을 드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완을 한번 좀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좀 꺼낸 겁니다. 그래서 포획 상태에서 포획했을 때 그 현장에서 무조건 촬영을 할 것. 그러니까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찍지 말고 포획한 그 장소에서 영상으로 찍을 것. 그리고 포획 틀이 아닌 또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류 틀이 또 2개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포획자분들은요, 조그만한 거. 그러면 이동장, 그러니까 계류장을 상태로 신고를 할 것.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무조건 복부를 공개할 것. 이 3가지가 좀 보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TNR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논의하려고 했더니 이런 이제 근거 문제,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군집 연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살짝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거론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보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제 영상 찍을 때 사진하고 시간하고 이런 날짜를 정확히 다 하도록 지침도 내렸고요. 아까 그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그 사진은 저 사진 말고 저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장기를 적출하라면 적출한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따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용 사진 관리자들은 다 볼 수 있고 다만 공개하는 시민들한테는 굳이 그런 적나라한 사진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도 저희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수술할 때 봉합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술을 봉합토록 하고요. 봉합사 역시 이제 몸에 녹아서 사라지게 해서 그 수술 흔적들이 안 보이도록 하는 형태로 저희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좀 배를 보이라는 거죠. 수술 안 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복부를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 아마 많은 곳에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몇 군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6월 중에 한번 다시 총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일단은 열심히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보완만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가 어찌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방생하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입양할 때는 등록을 의무제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신고할 때 이런 게 보완이 된다면 확실히 더 공존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하는데 잠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밖에 안 남았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문답 중에 그래도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철도 지하화 그리고 이제 강북횡단선 등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분이 예비탕송 조사 제도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철도 지하화 문제는 지금 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의지가 분명합니다. 도시가 좀 더 정비가 되고 이 철도로 인해서 생활이 단절된 지역, 이번 기회에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경부선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당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도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도 지하화와 이 뭐 예타 문제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타도 뭐 문제의식은 공유합니다. 꼭 이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타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필요성에 초점을 갖추어서 어떤 사업이 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기준을 두고서
가급적이면 이런 그 개발 사업들이 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을 해서 예태 문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 발전을 이루는 서울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